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함수의 미분법 나가볼게요. 자, 평균 변화가 미분계수 먼저 보겠습니다. 평균 변화는 뭐냐면요. 자, x가 a에서 b까지 움직였을 때 y값은, 함수값은 fa에서 fb까지 움직였겠죠? 자, 그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f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i, 세모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의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라고 이야기해요. 델타 x분의 델타 y는 자, B에서 A만큼 움직였을 때 FB에서 FA만큼 움직인 범위는 자, FB는요. B라는 건 뭐랑 똑같아? A에서 그 다음에 X 움직인 그 변화량만큼이잖아요. A 플러스 델타 X F값 마이너스 FA 나누기 델타 X, 그쵸? 결국 결론적으로 X가 변한 것 분의 Y가 변한 것,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 다음 미분계수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 fx의 x a에서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 그 순간의 변화율이에요. 만약에 이 a 값에서 자, 평균 변화율 이렇게 큰 기울기잖아요. 이만큼이겠죠? 근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이 a라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입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요. 델타 x부터 델타 y인데 이 델타란 값을 잘게 쪼개고 쪼개서 0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쪼개서 이 점이 딱 그 순간에 우리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a 플러스 얘는 똑같죠. 델타 x 마이너스 fa. 근데 델타 x가 0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 자, 얘를 델타 x를 h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럼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그쵸? 그 다음에 h를 얘를 x 마이너스 a랑 같다고 놓겠습니다. 그럼 위의 값은 뭐가 되냐?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fx 마이너스 fa 값이 된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말이죠. 얘를 이제 기하학적 의미로 우리가 표현해 볼게요. fx 했을 때 a의 이 점에서의 기울기, 점에서의 기울기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 순간적인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y는 f'x는 x는 a랑 같고 f'이 a랑 같다. 프라임이랑 읽고 미분한 그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도함수로 넘어갈게요. 도함수는 f'x는 자, h가 0으로 갈 때, 아까 나왔죠? h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h 변화량 마이너스 그때 x값 나눈 값이고, 얘는 우리가 요렇게 요 미분한 그 식에다가 a를 대입하면 우리가 도함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도함수, 미분 공식 부분 나가볼게요. 자, 실습의 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k라는 수를 곱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요. 자, 미분한 것에 k를 곱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 fx, gx를 더하고 뺀 것을 미분한 것은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고 뺀 것과 같은 값이 나오고요. 근데 곱의 미분법이 좀 특이해요. fx랑 gx랑 곱한 것을 미분한 값은요. 얘처럼 각각 미분해서 곱한 값이 아니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안 미분 플러스 앞에 거 안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fx 곱한 거, 즉 제곱의 미분을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fx, 자,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거 미분, 안 미분. 똑같은 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배의 fx 프라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n배를 우리가 미분한 것은요. 요 n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내줬으니까 이제 한 개가 부족하겠죠. n-1 제곱 곱하기 fx 자기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 다음 이제 x n제곱 미분한 걸 좀 더 알아볼게요. x n제곱은 n이 만약에 1인 경우, 즉 y는 x 이 함수일 경우, 자, 미분하면 1이 되는데 왜 1이 되는지 볼게요. 자, 얘를 미분했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얘가 y는 x랑 똑같은 거니까는 x 플러스 h가 함수값이 될 거 아니에요? x가 되겠죠. 없어지고 얘는 h분의 h가 되기 때문에 1으로 나오죠. 그리고 1이 아닌 경우 우리가 n이 앞으로 나오고 x, n-1제곱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요. 자, y는 c, 즉 상수함수일 경우 어떻게 미분하는지 보면 일단 얘는 어떤 함수냐. 자, x축에 평행해요. 즉 기울기가 빵이에요, 빵. 근데 우리가 미분이란 뭐라고 했죠? 기울기라고 했어요.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굳이 풀어내자면은 fx 플러스 h도 c가 되고요. fx도 c가 됩니다. c에서 c를 빼면 빵이니까 분자가 0이니까 자, 미분하면 0이 됩니다. 그 다음 자, n제곱은 자, 미분했을 때요. 얘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n-1제곱 그리고 fx 자기 자체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것이다. 그 다음 자, 이게 c랑 d랑 원래 맞춰야 되는데 안 맞췄어요. 그러면은 요 c를 여기 분자에 한번 곱해주고요. 그리고 요 dc죠. d를 한 번 더 여기 d를 끌어왔어요. c를 한번 곱해주고 c를 어차피 없애줘야 되니까 c를 곱해주고 d를 끌어왔습니다. 이 자체가 f'a잖아요. 그래서 d분의 c f'a다.
자, 그리고 만약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게 B다. 그 말은 F'A는 B고 FA는 0분의 0꼴이니까는 A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을 볼게요. 자, 미분 가능이란 무엇이냐면은 X는 A일 때 미분 계수, 즉, 자, 델타 X 변화량이 0으로 갈 때, 즉 A의 순간 변화율이죠.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델타 0이니까 거의 A였을 때 그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a 이 값이 존재하면은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을 볼게요. 연속을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잖아요. 자, 둘의 포함 관계 보면은 결론적으로 자, 연속이라는 큰 집합 안에 미분 가능이라는 게 이렇게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은 반드시 연속이죠.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면은 y는 절대값 x, 얘는 연속이죠.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0일 때요. 그죠? 두 개가 일치. 연속입니다.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볼게요. 얘는 x가 0보다 크면은 y는 x 그래프,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요, 자, x가 0보다 클 때 미분 계수 구하면은 자기 자신 y는 x니까는 기울기가 1이니까는 1이 나오고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즉 미분 계수가 달라요. 좌 미분 계수, 미분 계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다.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할 경우 연속이 되는 경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공식을요. 자, x가 a로 갈 때, 그쵸? 요게 맞죠? 그럼 얘가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a 대입하면 0이 되니까는 분자도 0이 되겠죠? 0이 된다.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해줄게요. 곱해주면 이 자체가 f'a가 되잖아요. 얘는 당연히 0이죠. a를 대입하면 0이니까 극한값이 0이니까. 자, 극한값의 곱셈은 각각의 극한값의 곱과 같다. 그래서 쪼갠 거예요. 따라서 0이 되죠.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네? 그러면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구나 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gx, hx가 있습니다.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 함수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 hx가 함수예요. 만약에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형태가 다른 함수. 근데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a였을 때 gx 함수에 넣은 값과 hx 넣은 값은 같죠? 연속이니까. 미분한 값도 같겠죠? 기울기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제 도함수의 활용 나갈게요. 접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1 수학 때 배웠던 그 접선의 방정식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무엇이었을까요? y-y1 m x-x1이었었죠? 이 기울기가 뭐냐? 요 x1에서의 미분 계수랑 똑같아요. 그쵸? 그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y-y1 f'x1, x-x1 꼴로 바꿀 수 있고 fx는 이렇게 우리가 미분 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수직인 경우는요. 이것도 생각이 나나요? 기울기 수직인 경우는 마이너스 역수였잖아요. 마이너스 fx 프라임 분의 1.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요. 자, 이렇게 접선의 방식을 꾸린 다음에 우리 곡선 밖에 한 점을 주어졌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에 x는 a, y는 b를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의 정리랑 그쵸? 롤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란 무엇이냐면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입니다. 근데요, 열린 구간 a, b에서 또 미분 가능하대요. 그때 fa랑 fb 값이 같대요. 그랬을 때 자, F'C가 기울기가 0인 C인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쵸? 얘랑 같다면 이 안에서 기울기가 0인 것은 적어도 하나 존재. 만약에 이게 상수함수일지라도 그쵸? 존재하겠죠? 그다음 평균값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자, b 즉 뭐예요? 기울기가 이 전체 a, b의 이 커다란 전체 구간의 기울기가 똑같은 c라는 이 점이요.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맞죠? 이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자, 함수의 증가 감소 볼게요. 자, 함수의 증가 감소 보면은 x값이요 더 클 때 함수값이 더 크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다. x값이 더 큰데 함수값이 더 작다. 이런 그래프 꼴이 되겠죠. 그럼 함수는 감소한다.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정을 한다면은 자,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맞죠? 기울기가 0보다 점점 커지면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은 이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이다. 자, 근데 x 세제곱일 때를 한번 볼게요. 얘는 조금 특이한데 미분하면 x3 y 프라임은 3x 제곱이죠. 얘를 보면요. 자, 얘는 점점점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쵸?
기울기가 점점 더 증가하죠. 근데 증가한다고 해도 0일 때의 미분값은 0이잖아요. 그쵸? 감소할 때도 이렇게 생긴 함수를 또 감소할 때도 점점점 감소한다고 해도 0일 때 미분계수는 0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0이어도 증가할 수가 있다. 0이어도 이 함수는 감소함수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극값 볼게요. 극대화 극소를 보면은 fx가 fa보다, 그러니까 fa랑 값이요. fx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a라는 점에서 극대이고 fa는 극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a라는 값이 x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런 순간 xa에서는 극소이고 극소값을 갖는다. f는 극소값이다.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아실 거예요. 자, a라는 값에서 좌우가 더 작은 값이에요. 얘는 극대값. 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더 작은 값이에요. x는 a에서 극대값. 자, 상수함수에도 똑같겠죠? 자, 반대 경우 생각하면 극소값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함수의 극대와 극소 넘어갈게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은 f'a는 그 점에서의 뭐예요? 미분계수는 0이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넘어가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넘어가면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극대, 마이너스 플러스 넘어가는 것은 극소값이죠. 그랬을 때, 자, 이 값들이 극대값, 이 값들은 극소값이죠. 기울기가 정말 0이죠. 그쵸? 그 다음 극대 극소 판정을 보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 f'a는 0일 때 x는 a에서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면은 x는 a에서 극대고 fa는 극대값이다.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면은 x는 a에서 극소이고 fa는 극소값이 됩니다. 자, 최대 최소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극대일 때가 최대값 같고 극소일 때가 최소값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생긴 함수 보겠습니다. a일 때 함수값, b일 때 함수값. 극대는 a, b 구간에서 요 값이 극대값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극대값, 최대값 맞네요. 이때는 극소값, 최소값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볼게요. 자, A, B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 FA, FB가 있는데 최대값은 극대값보다 FB 값이 더 크면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극소값은 최소값이 일치하네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최소값은 극소값보다 더 작은 FA 값, 이 값이 이 구간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최소값이 된다. 자, 극대값이 있지만 FB였을 때 함수값이 제일 크기 때문에 최대값이 된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최소값은 극소값은 여기 있지만 최소값이 더 작은 애요. 이 값이요, FA가. 이때 이 구간 안에서 최소값은 FA가 된다. 자, 그리고요, 극대값은 최대값이랑 일치하죠. 여기서는 요 극대값일 때가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속도와 가속도 볼게요. 자, 가속도는요, 적분하면은 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요. 다시 거꾸로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위치를 쪼개고 쪼개서, 그쵸? 쪼개고 쪼개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는 거고요. 속도를 또 그 쪼개고 쪼개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가속도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점점 빨라지는 속도나 점점 느려지는 속도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그 속도를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속도는 쌓이고 쌓이면 이제 위치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운동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속도의 곱이 음수라는 거죠. 하나는 플러스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자, 만난다는 것은 그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위치가 같다. 원점을 지나면은 그때 위치가 0이다. 한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얘가 다시 원점을 찍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속도는 0보다 작다.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의 속도는 0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적분 시간에 또 만나요. 누나서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